종배. 네. 종배형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종배형. 네. 종가 베팅. 그러게요. 종가 베팅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종가 맞아요. 베팅에 혹시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죠? 네. 지들만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종가 베팅. 줄여서 종배. 이 종가 베팅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종가 베팅 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설정하는 방법들도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종가 베팅이라는 건 일단은 첫 번째 익절이 종가, 그 다음에 시간회, 그 다음에 다음날 시초가 이렇게 해서 세 번의 분할 매도를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종가쯤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오늘 시간에 또는 다음날 시초가에서 굉장히 갭을 많이 띄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선정을 해서 들어가는 게 종가 베팅.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익절할 수 있지만 오버나잇까지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갭자리를 좀 노리고 많이 들어가는 게 종가 베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종가 베팅이라는 게 종가에 사서 그 다음날 아침 시초가에 파는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맞아요. 있는데 네. 그게 아닌가요? 원래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원래 처음에 종가 베팅이 생겨났을 때 그렇게 많이 네, 얘기를 네. 했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이 데이 트레이더들도 종가쯤에서 파는 게 아니라 네. 오후 1시에서 2시쯤에 미리 사놓고 사놨다가 종가에 펌핑 나오는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종가에 팔고 시간에 그 다음날 시초까지 3분할로 많이 접근들을 하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겠네. 좀 더 세분화 된 거네, 그죠? 그렇죠. 네. 종가에 예를 들면 뭐 동시효과나 혹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 단일 매매해서 사서 그 다음날 노리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종가의 흐름을 예측해서 조금 미리 샀다가 그죠? 네. 종가에 확 올라주면 팔고 시간에서 올라오면 팔고 네. 아니면 가져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쨌든 간에 좀 오르던 내리던 정리하던 네. 이 구조로 가는 게 이제 종가 베팅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윤전이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다며 종가 베팅식을 하면 체크해야 될 상황, 그 다음에 종목 선정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이거 뭐 종가 베팅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장하고 하락장하고 베팅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상승장 같은 경우에서는 차트나 아니면 개별적인 흐름으로 가도 무방한데 하락장에서는 차트랑 개별적인 흐름으로 가게 됐었을 때 수급이 안 쏠릴 가능성이 높아서 하락장 같은 경우에 테마성을 좀 많이 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에서는 종목의 개별적인 힘과 그 다음에 당일의 수급들을 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부터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같이 종가 베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상승장 같은 경우에서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돌파봉 차트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돌파봉 같은 경우에서 노릴 수 있는 게 다음날 갭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오늘 제가 3표 시멘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네. 오늘 상승장이고 오늘 좀 강했던 시장이라고 한다면 3표 시멘트라는 종목에 대한 차트나 아니면은 오늘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종가 베팅으로 조금 잘 적용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좀 미리 좀 찍어봤는데 자 3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서는 차트를 보게 됐었을 때 앞전에 있던 그러니까 막판에 확 올랐네. 네. 앞전에 있던 저항 자리들을 뚫고 올라온 자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뚫고 올라왔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꼬리 부근들은 제대로 뚫고 올라와서 버텼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한 3시 3, 4분, 4분쯤 3시 4, 5분, 5분 맞아요, 시간? 지금 일봉 자리로 봤어요. 일봉으로 보는 거예요, 네. 지금은? 네, 일봉 자리를 봤었을 때 뚫고 올라왔던 이런 흐름들이 못 뚫었다. 제대로 못 뚫고 아직까지는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 자리를 일봉상으로 뚫고 올라오면서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분봉상 흐름이에요. 분봉상 흐름이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시장들이 평탄하게 올라가고 있을 때 종가 베팅을 하는 종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맞아요. 채팅창에 올라오는 게 이런 종목 찾는 게 어려워요 하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종가 베팅을 보는 시간이 1시에서 2시 사이인 거예요. 3시 종가 거의 다 돼가지고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종목들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당연히 소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들을 못 찾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간이 지나버리지. 네,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런 종목들을 미리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미리 발굴해놓고 뭐 1시, 2시에서 매수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제가 오늘 종가 베팅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3표 시멘트를 제가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5,250원짜리 지켜주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했던 이유가 이 5,250원짜리 라인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분봉상 흐름. 그리고 일봉상 흐름 보게 됐었을 때 5,250원이면은 앞전에 있던 꼬리들이 거의 마감되는 자리들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앞자리. 앞에 이 자리를 제대로 뚫지도 못하고 제대로 못 올라갔던 구간들이 뚫고 올라오면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5,250원짜리만 잘 지켜주면 분봉상 흐름도 안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일봉상 자리도 돌파가 나오면서 마감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80엔트를 설명을 드렸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건 일봉상 고점 자리 돌파나 저항대 돌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봉상 우상향. 1분봉이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5분봉도 괜찮아요. 5분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차트가 좀 간략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윗꼬리 아랫꼬리들을 우리가 보긴 보더라도 생각보다 이 추세를 보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해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상향으로만 잘 가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5분봉 보시는 것도 초보자분들에겐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갭자리까지 먹을 거고 내가 조금 더 대응을 편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를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장중에는 우리가 순 매수세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화면 알려드리면 제가 방송 중에도 자주 언급을 하는 차트입니다. 1561 1561라고 해서 종목별 장중 투자자별 매매. 이게 없는 HS도 있고요. 있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근데 키움증권은 현재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고 300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2시가 넘어가면서 우리 기관하고 투신에 또 매수세가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전 차트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설명을 드렸던 구간들이 조금 당겨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다가 매수세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죠. 매도를 하다가 매수세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나 하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합니다. 이거 수급들은 언제 나오냐면 9시 반, 그 다음에 9시 50분, 그 다음에 10시 반, 그 다음에 10시 반이 아니라 11시 반, 그 다음에 1시 반, 2시 반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시 반, 10시 50분, 죄송합니다. 헷갈리네요. 네. 자, 9시 반, 9시 50분, 11시 반, 1시 반, 2시 반 이렇게 5군데 보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9시 21분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22분이나 23분에는 아직 차트가 제대로 기입이 안 돼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9시 21분에 봤던 거랑 24분에 봤던 거랑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나오게 된 후로부터 한 5분 뒤쯤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좋을 때는 우리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수세, 그 다음에 일봉상 돌파, 그 다음 분봉상 우상향 추세 이렇게만 보시더라도 조금 더 매매하기 편하고 이왕이면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나온 애들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은 종가쯤에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 주보다 안 나온 애들은 조금 매매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시초가 갭 뜨더라도 내가 매도하는 순간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매도하는 순간 갭이 메꿔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종목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조금 우리 상승장에서의 종가 베팅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하락장 한번 넘어가도록 할 텐데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봐야 되는 게 테마예요. 테마. 하락장에 종가 베팅하다가 그 다음날 약하면 물릴 가능성이 높지 그렇죠. 네. 그래서 테마 쪽으로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종가 베팅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덕성이라는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정치 테마 쪽 아니면은 오늘 쿠팡 관련돼 있는 서울식품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서울식품과 관련돼 있는 이제 쿠팡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이제 종가 베팅들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종목들은 내가 1시에서 2시에 매수를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에 좀 업그레이드 방식 전인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2시 반에서 3시 또는 3시 10분쯤에 종가 베팅을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패턴을 봤었을 때 먹을 수 있는 자리들 또는 수익 볼 수 있는 자리들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분봉상 추세를 내가 보고 들어갔는데 분봉상 추세를 망가뜨리는 경우들도 있어서 우상향 추세들을 조금 유지를 해주되 또는 박스권 자리들을 유지를 해주되 이 자리가 종가 부근까지 유지가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종가 베팅하기 좀 편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당일 테마 안에서 조금 선택들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고 나서 다음날 갭 되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뉴스 나왔던 종목이나 상한가 같은 종목들이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서도 다음날 시초가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다음날 시초가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하는 전략들이 우리 테마를 타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테마 타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락장에서 선택들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종배님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종가 베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가에 베팅해서 그날 이제 장이 끝나기 전에 이제 이제 시간에도 있고 그죠? 종가에 던질 수도 있고 종가에 사서 그 다음날 지초가를 이제 노리는 겁니다. 종가 베팅. 그러게요. 스캘핑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널들을 좀 볼 수 있잖아요. 아까처럼 검색이 많이 되는 종목이라든지
VI가 뜨는 종목 이건 딱 켜놓으면 뜨는데 네. 종가 베팅은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가 참 그게 어렵다 접근 네, 자체가 맞아요. 그죠? 네. 종가 베팅하라고 이렇게 뭐 종목을 띄워주는 화면은 없으니까 네. 그게 이제 자기가 스캘핑 하던 종목 가운데서 스캘핑하고 딱 팔았는데 흐름들이 쭉 자 이건 종가 베팅 할 수 있겠네 이런 것도 있겠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흐름들마다 좀 다 다른 건데 네. 이게 뭐 종가 베팅 한다고 해서 이제 볼린저 밴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등락률 상위 있는 종목들, 뭐 150 종목이나 200 종목까지 넓혀서 일부러 종목들을 보신 뒤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조금 전략들을 좀 다양하게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자, 종가 베팅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가 베팅 같은 경우는 기본 다 마찬가지지만 가능하면 이제 시장 흐름이 좋을 때가 좋겠네. 왜냐하면 내일 네. 장이 전체적으로 확 무너져 버리면 종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선택할 때 네. 테마성으로 일단 종목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래도 오늘 강했던 테마들은 다음날 좀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스캘핑 종목 선정하고 가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무너질 때 테마주들이 수급들이 조금이라도 아침 시초가 분위기라도 조금이라도 잡아주면은 그쪽으로 아침부터 스캘퍼들이 다 달라붙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올려와주는 그런 흐름들. 그 다음에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갭 뛰었다가 떨어뜨리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일부러 차익 실현 매물들을 편안하게 뽑아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일부러 테마 쪽으로 잡아주는 경우들이 이제 하락시 종가 베팅인데 초보자분들은 하락시 종가 베팅보다는 상승장에서 연습한 후에 테마주들하고 그 다음에 이 차트가 좀 익숙해지면 그때 좀 다시 한 번 더 조금 이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네. 종가 베팅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채팅방의 주제는 좋아요이군요. 좋아요. 네. 좋아요를 안 누르시는 분들이 예전 분들이라고요. 네. 그러게요. 그러게요. 알아서 눌러주세요. 알아서 누르시고요. 네.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네. 고자질도 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종가 베팅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정 체크, 그리고 일정 매매라는 것도 있거든요. 일정 네, 매매. 어떤 그쵸. 정부 발표가 뭐 다음 주에 뭐가 나와, 내일은 뭐 어떤 뉴스가 나올까를 미리 예측해서 하시는 분들 일정 매매인데, 네. 종가 베팅 같은 경우 그런 일정을 참고하면 좋겠다. 아까도 이제 우주항공 얘기했더니만 뭐 10월에 미사일 쏘지 않나 이런 얘기, 우리 미사일이란다. 인공위성, 네. 그죠? 위성 쏜다. 이런 것들을, 이번 주에 뭐 정부가 발표하는 날이 내일이고 예를 들면 뭐 전기차 관련해서 뭘 발표해 이러면 전기차 관련 미리 사고 그쵸. 일정 체크하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전에도 ESG 관련돼 있는 종목들 한번 찍어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막 손해보험 관련주들이나 보험 관련주들 ES 공동 선포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들어올 수 있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 종목들이 갭 띄우면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정들을 조금 미리 참고해 놓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네.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매수보다는 매도 시점을 잡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돼서 미리 종목들을 잡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뉴스 뜨면 또 재료 소멸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포지션들도 한번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종가 베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식하게 물어볼 게 모르니까 단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니까 종가 베팅이 쉬워요? 스캘핑이 쉬워요? 무식하다 그랬어. 무식하게 물어보는 거야. 스캘핑이 한 10배는 쉬운 것 같아요. 네. Why?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게 스캘핑이고 그 다음에 종가 베팅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불강력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 미장이 갑자기 뭐 크게 그러니까. 무너진다든지 예. 아니면 종목의 악재가 장 마감 됐는데 뜬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방법들이 또 뜰 수가 있고 특히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뜰 거 다 뜨고 나서 종가 베팅까지 해서 상한가까지 갔는데 6시 넘어서 저녁 6시 넘어서 사실무근이라는 뉴스가 뜨게 되면은 그렇죠. 스캘퍼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스캘핑이 훨씬 더 쉽다. 그리고 종가 베팅은 그런 리스크를 내가 어느 정도 안고 갈 수 있어야 돼서 네. 차라리 갭을 노리고 들어가는 전략이니까 그러네. 비중들을 좀 축소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 이모션님 말씀처럼 밤에 잠 못 자네. 왜냐하면 이 단기 트레이딩 하는 이유가 오버나잇 안 하려고 리스크를 안 지려고 그쵸. 장 끝나면 다 털어버리고 간밤에 뭐 폭풍우가 치든 무슨 일이든 뭐 어디서 미사일이 떨어지든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건데 얘는 종가 베팅하고 밤 사이에 신경 쓰이네. 맞습니다. 네. 그런 영향이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게 아까 이런 테마주는 어디서 테마주 종목은 어디서 검색할 수 있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 키움에 보이나요? 네. 다 보이죠 어디든 그죠? 키움에서 그쵸. 몇 번이야? 키움에서는 네. 뭐 섹터별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네네. 0659가 되겠네요. 0659. 여기 보시면은 테마에서 이제 오늘 상승 중인 테마가 어디 구간이고 네. 오늘 뭐가 가장 많이 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그러게요. 나오고 있으니까 테마주들은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동차, 창투사, 자동차, 창투, 네. 2차 전지 그죠? 그쵸, 네. 뭐 터치 패널 쭉 나오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쭉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나 아니면은 오늘 이런 테마들이 이런 섹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 참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종가 베팅은 비율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은가요? 이 비율이란 뭘 얘기하는 거지? 전체 투자의 비율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뭐 수익률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종가 베팅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 클라라님이 대충 네. 뭐 전체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한다고 하면 이런 것 좀 해보면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겠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질문을 드리면 네, 뭐 종목당 비중은 이제 어떻게 두느냐, 네.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은 5%에서 10% 네. 정도까지만, 10% 넘어가게 되면 너무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5% 넘어가서 한 7, 8%만 넘어가더라도 솔직히 저는 이제 부담스러워서 그렇게까지 비중들을 많이 못 뒀어요. 그래서 5% 정도로만 이제 움직이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낼 건 다 나고, 네. 그 다음에 아침에 내가 손실 보고 시작하면 굉장히 스캘핑으로 봤었을 때 마인드를 이미 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빨리 복구시켜야 된다밖에 생각이 없어서 굉장히 이제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게요. 처음에는 하실 때는 5% 정도의 비중만 많이 단련이 되고 한 6개월 이상 매매했는데 승률이 그래도 80%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10%까지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매우 베리베리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 클라라님은 투자 비율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얘기한 게 맞고요. 그러니까 네. 종가 베팅은 밤사이 일어나는 리스크를 예측을 하는 거지만 리스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모션님이 대포동 한 방이면 박살납니다. 대포동이 북한의 그 미사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 얘기하면 그렇죠, 와장창 하는 거죠. 네. 혜정님도 좋은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HTS 사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쵸. 여기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HTS가 네.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정보 엄청 많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HTS에서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그죠? 네. 이것도 굉장히 보고입니다. 보고, 그죠? 맞아요. 언제 HTS 사용법 하면 특강 한번 하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쫙,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증권사가 좀 다르긴 하지만 키움증권으로 여기 가면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해주시면 네.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오늘은 3교시는 없습니다. 오늘이 Tuesday, 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곽영훈 쌤이 곽 부장님이 네, 오늘 안 오십니다. 교장 선생님 안 오시고 오늘 2교시가 마지막입니다. 2교시가 마지막이라는 그 자막을 치시니까 왠지 빨리 끝내면 배신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막 있어서 부담스럽네. 네, Tuesday인데 유망 종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유망 종목이요? 네, 내일 좋게 보는 종목은 뭐예요? 요새 시장들이 워낙 안 좋아서 네.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스캘핑 전략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스캘핑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좀 스캘핑은 이런 종목들은 요럴 때 좀 봐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3월달 뭐 정치 테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지만 지금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만약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빠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또 스캘퍼들이 또 날아다닐 수 있는 시장들이 또 옵니다. 그때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스캘퍼들이 매매하기 좀 편하다. 다른 분들은 안 좋지만 우리들은 좋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 첫 번째 우선주. 이거는 이제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우선주. 우선주들이 움직이면 좋다. 스캘퍼들한테. 두 번째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 세 번째 방산주. 방산주들도 움직이는 거. 그다음 네 번째 동전주. 동전주는 1,000원 이하 있는 종목들을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1,000원대 있는 밑에 있는 종목들. 요 네 개의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고 테마들이 돌 게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땐 스캐핑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사기가. 네. 그래서 걔네들 플러스 당일 조금 많이 거래량이 쏟아지고 있는 애들 안쪽에서만 매매를 하더라도 네. 즉 종목들 볼 게 한 10개도 채 안 돼요. 그 안에서만 매매를 했었을 때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고 충분히 네. 그런 종목들 검색 뭐 따로 할 필요도 없고 종목들도 따로 선택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 안에서만 매매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이제
방송 중에 한번 짜봤던 게 있어요. 네. 이런 시장이 올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덕성우가 상한가를 갑니다. 그리고 덕성이나 서현 탄메탈 같은 종목들이 10%에서 20% 상승률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동전주들 오늘 움직였던 이화전기, 이트론, EID 같은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급등락이 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빅테이 갑자기 중간에 11시나 12시쯤에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시장들이 왔었을 땐 드디어 스캘퍼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시장들이 아까 왔구나. 서울식품 그것도 동전주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드디어 우리가 스캘핑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신나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들이 온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우선주예요, 우선주. 우선주가 유통 주식수가 많이 없어요. 그러게요. 지금도 네. 지금 이모션님도 얘기했지만 삼중우 옛날에 삼성중공업 네. 우선주 아주 맞죠. 대박이라 그래야 되나 뭐 혼란이라 그래야 되나 엄청난 종목이었지.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또 움직이는 시장들이 오기 때문에 뭐 네. 삼중우 같은 건 뭐 차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게 차트들이 다 상한가입니다. 올라온 게 다 상한가요. 그래서 뭐 거래량 보시면 20만 주, 뭐 25만 주, 뭐 10만 주 요 정도밖에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13연승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그 정도 나왔던 걸로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만 나와도 급등이 나와버리고 조금만 거래량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게 되면 또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 우선주들은 되도록이면 매매를 패스하는 게 좋고 그 우선주의 본주가 있잖아. 뭐 덕성 같은 경우는 덕성우, 덕성우가 우선주니까 덕성을 매매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종목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매매하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선주가 상한가 가면 차라리 본주가 20%에서 뭐 20% 중후반조까지 붙어주기도 하니까요. 그런 종목들을 잘 참고하시면 매매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4시부터 5시까지 해서 끝날 시간이 돼 가는데 송현주 님이 아까 저 지금 들어왔는데요. 몇 시에 그러셨나요? 그 전에 송현주 님이 네, 그래서 지금 막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집에 못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송현주 님은 뭐가 궁금하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오늘은 티우스데이이기 때문에 곽영우 부장님 방송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네, 내일이 세러데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내일이 왜 세러데이예요? 내일 섹터 찾기가 어렵다. 4시 58분에 들어오신 현준님은 네, 뭐가 궁금하셔요? 궁금하신 것 좀 얘기해 주시고 그러게요. 공모주도 뭐 대박이 날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공모 제도도 좀 바뀐다고 하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아이디어가 있네. 단타 종목할 때 우선주 같은 것들 그죠? 네, 그렇죠. 네. 어차피 리스크는 많이 안 지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 좀 해보면 좋겠고. 그러면 오늘 지금 종배 관련해서는 준비하신 얘기는 다 하신 건가요? 종배 관련돼서 일단은 뭐 하락장과 상승장 이런 쪽에서 좀 설명들을 드려봤고 네. 뭐 횡보장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들 주셨던 분들도 아까 제가 살짝 봤던 것 같은데 횡보장일 때는 상승장하고 똑같습니다. 상승장 매매하는 거 패턴이랑 똑같고 횡보장일 때 같은 경우에는 뭐 테마도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당일 개별주들도 좀 애매하니까 우리 되도록이면 개별주로 조금 움직여주는 개별적인 차트가 좀 잘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우리 시초가에서 수익이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0. 몇 %인 수익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1분봉을 보시고 그 다음에 9시죠. 9시 캔들을 보시고 양봉인지 음봉인지 먼저 체크한 다음에 양봉인 경우에는 첫 번째 그 양봉 나왔던 저점 자리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뭐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가비아 차트 보여드리면 자 9시 캔들 여기 딱 보이시죠? 9시 캔들 여기 저점 자리 최소 익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기 저점 자리 그리고 시초가보다 위에 올라가서 양봉인 경우에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음봉인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털고 이렇게 마감됐었을 때 빠르게 털고 차라리 시초가 돌파 자리로 보시면 조금 더 괜찮다라는 거 좀 잘 참고하시면은 종가 베팅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연님은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일찍 퇴근하시는군요. 일찍 퇴근한다는 말은 집 퇴근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방에서 이제 미리 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뭐 날씨가 으스스해서 그런가. 뭐 몸뚱이가 재산인데 운동을 못 하니까요. 좀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송현주님은 늦게 오셔서 뭐 궁금한 게 뭐냐고 여쭤봤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좀 늦게 들어갔다는 게 이제 고점에 좀 들어가서 지금 물려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매매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아유, 그럼요, 쉽지 않습니다. 아유, 돈 벌기가 쉽나요? 우리 뭐 장사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투자하는 분들, 다들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찰리 먼거 얘기해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100만 달러를 잃을 때까지 별 이상한 짓을 다 한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수업료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업료를 너무 많이 내주지 마시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고민도 가지시면서 예, 승리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이거 질문한 것만. 대장주하고 부대장주는 어디서 찾아서 구별하나요? 어떻게 찾아야 빠른가요? 네. 영씨님. 네. 대장주와 부대장주는 어떻게 찾아야 빠른가요? 그러니까 1등주가 있고 2등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강한 놈 붙는 게 사실은 트레이딩 하는 데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장주를 원래 많이 물기도 하는데 대장주를 보면서 2등주를 매매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하, 네, 이게 대장주가 가면 그다음 순서는 2등주가 따라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대장주 같은 경우에 매매하기 애매한 시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장주가 7, 8% 있다던가 또는 26% 상한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한가를 아직 못 말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시점이 대부분 이제 2등주를 매수를 많이들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코인 관련돼서 전에 이제 한창 많이 움직여줄 때 위지트, 그 다음에 비덴트, 뭐 우리기술 투자 이런 식으로 점차 뭐 대장주부터 2등주, 3등주 쭉 내려오면서 매매를 했던 적도 있어가지고 대장주들을 먼저 이제 정리를 해놓고 이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장주 역할을 못할 때에는 2등주가 대장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코인 관련주 예전에 대장주로 따지게 되면 우리기술 투자가 대장이었어요. 근데 우리기술 투자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위지트라는 종목에 등락률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위지트가 거래량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위지트로 대장이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 대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섹터별로 종목들을 정리를 해놓고 당일 상승률이 가장 큰 종목을 먼저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새로운 테마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테마들은 내가 따로 관심 종목으로 미리 뽑아놓고 또는 머릿속으로 기억해놔요. 저는 머릿속으로 많이 기억을 해놓는 편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테마 뜨게 되면은 항상 기입들도 한번 해보는 편인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새로운 테마 오늘 장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처음 봤던 테마가 있었을 때 그냥 관심 종목으로만 채워놔도 충분히 당일 상승률 보시고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캘핑 하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윤쌤은 어느 시간대가 좋은가요? 저는 9시에서 9시 반이 제일 좋고요. 네. 그때 제일 수익이 많이 나오고 그때 퇴근했을 때 그 승리감 때문에 9시에서 9시 반을 제일 좋아하고 네. 그다음 종가 베팅 때문에 1시에서 2시 사이에 스캘핑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이외의 시간들은 소량으로 저도 그냥 재미 삼아서 하루에 커피값이나 용돈벌이나 좀 하려고 하는 편이지 주로 주 월급 정도에서 연봉 정도의 돈을 챙겨갈 수 있는 건 대부분 오전 9시에서 9시 반 또는 1시에서 2시 요 사이들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원하는 시간들 때에도 내가 장 초반에 좀 밀리거나 장 초반에 좀 매매하기 애매한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시간들을 좀 수정을 해서 매매를 하는 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가장 매매하기 확률이 좋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